최고의 우리나라 UFO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기대됩니다. 맹성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현재 그 한국 UFO 연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맹성열입니다. 근데 지금 직업이 UFO랑 관계 있는 직업은 아니죠? 저 우석대학교의 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뭐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요. 전기전자하면 이렇게 띠띠띠띠 이런 거잖아요. 외계인하고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뭐 비슷하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요. 공대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예. 약간 약간 공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죠. UFO 연구 공학이 관련. 필요하니까. UFO가 이제 다른 외계 행성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과학을 가진 문명이 분명 지구 바깥에 있다라는 믿으시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사실 그런 믿음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확실히 믿게 됐어요. 오. 30년 동안 네. 하다 보니까. 네. 고도 문명에 네. 외계 문명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있을 거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지금 지구에 와 있다. 오, 잠깐만. 여보, 내가 이겼어. 여보, 내가 이겼다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굳히게 된 게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네. 작년부터 이렇게 미국의 국방부에서 네. UFO 관련된 뭐 이렇게 얘기를 쭉 이제 뭔가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미 국방부 공식 입장 말고 네. 거기 실무자들 또 거기 관련된 뭐 조종사들 비행기 네. 군 조종사들들이 다 SNS 상에다가 다 노출시키고 그러고 방송 출연까지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얘기를 하면 거기 공식 발표부터 쭉 제가 다 취합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외계인 왔네. 딱 이제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났다. 식별되지 않는 비행 물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UFO고 그 안에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건데 네. 사실 이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미 공군에서 네. 이거를 이 용어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그 의미 부여한 게 뭐냐면 항공기나 또는 네. 공중 그 대기 현상에 대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예. UFO에 관심을 가진 거는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진 건 아니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이제 SF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좀 고전적인 SF 그 소설? 우주전쟁. 우주전쟁. 네. 그 옛날 소설이야. 타임머신, 네. 또 뭐 해저 이말리, 우주인 비그스의 모험 그런 그 소설이 비그스요? 있었어요. 비그스? 우주인 비그스의 모험이라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UFO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오히려 뭔가 다른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네. 때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김용준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 학생이었는데 고려대학교 화공과 교수님이셨어요. 많이 전공은 듣고 전기전자. 그때는 이제 물리학을 했는데 또 물리학 공부를 하셨어요? 예. F는 MA 맞죠? 예, F는 MA. 뉴튼의 그 포스, 예, 민꼬를. 그렇죠, 그렇죠. MA 가속도 예. 맞죠? 예. 이공계세요? 문과입니다. 예. 문과인데 이 정도 아는 거면 굉장한 루트는 3.14 정도 알고 있어요. 예. 루트가 기본만 딱 깔려 계시네요. 파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김용준 교수님이 예, 예. 그분이 누구냐면 그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형님이셨어요. 그 김용옥 교수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 김용준 교수님이 이제 과학사 뭐 이쪽을 원래 화학하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예. 네. 근데 저희 학교로 와갖고 이제 과학과 종교라는 그 교양 과목을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와 재밌겠다. 과학과 종교 이게 네.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그걸 재밌게 강의 듣고 했는데 네. 따로 시험을 안 보고 이제 레포트로 나중에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과학과 종교에 관한 걸 좀 재밌는 토픽을 찾다 보니까 네. UFO 이게 이제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걸 갖고 레포트를 냈는데 C를 받았어요. C 받으셨다고요? C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예. 제대로 못했던 거네요. 과제물을. 그쵸 이제 제 생각을 나름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이 판단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강의했던 그 맥락과는 조금 논리가 다르다. 맞지 않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예. 그 자료가 너무 없었어 국내. 그때가 종교가 30년이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C를 맞고 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나죠. 네. 이걸 레포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네. 그러다가 저게 점점 살이 붙고 뭐 당시 또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뭐 네. 이러면서 나가서 얘기하려면 또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외국에서 자료도 사서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어느 정도 분량이 되길래 책을 냈죠. 책도 내고. 네.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서 뭐냐면 국정원하고도 관계. 국정원 쪽하고도 가끔 연락을 받고요. 국정원은 이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네. 최근에 국회 뭐 이런 쪽 그 네. 보좌관들도 가끔 연락이 아, 오고 국회. 상임위가 이제 이쪽 뭐 그 문관이- 국가정보 그쪽 정보이. 외계인 관련된 거는 정보위 쪽이에요. 정보위. 문관 뭐 관광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계인들이. 아니 넓게 보면 그들이 우리 관광 애들 뭐 놀러 놀러 오죠. 오는 여기 거지 지금 뭐하러 뭐. 옵니까? 여행 온 건데 투어 트래블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네. 그냥 K-팝 들으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아마 요즘 한반도에 자주 출연했는지도 모르겠고요.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구를 또 하셨잖아요, 쭉. 네. 그러면서 또 가장 놀라웠던 경험 같은 것들. 민간 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실버함을 1990년에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몇 달 안 돼 갖고 그 회원 가입한 분 중에 네. 현역 대령, 네. 공군 대령이 그 한국 UFO 연구협회 회원으로 정식 가입을 한 거야. 놀랬죠 처음에. 우리 민간 단체인데 어떻게 네. 이런 분이? 네. 근데 바로 물어보기가 참 거시기 했는데 네.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아.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조종사들이 저기 무슨 훈련하다가 마주치는 경우가 있나? UFO를 이제 보고 무섭겠다. 쫓아간 거예요. 추격까지 했어. 네. 그 상황을 그 당시 그분이 정보 장교로서 진술서를 다 받은 사람이야. 그 관련된 조종사가 4명인데 그때 UFO는 있구나. 있구나. 라고 느꼈구나,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단정적으로 어. 있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역 신분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확실한 거는 그런 파일럿들이 진술했던 거를 다 적어놔서 본인이 작성했을 거 본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했는데 위에 상부에다가 다 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내봤자 위에서 괜히 뭐 이상한 네.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자기가 찢어버렸대. 잊어버리고. 네, 찢어버리고 이제 가슴에 묻고 살다가 네. 이제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한 거야.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할머니들 시골에서 깨 털고 있는데 그 위에 UFO 떠 있는 사진. 봤었거든요. 그거. 그 사진하고 또 제가 아주 인연이 어? 깊은 인연이. 그 사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유일한 우리나라의 1995년 9월 4일인데 네. 9월 3일 날 우리 협회로 제보가 들어와요. 어느 가족이 저쪽 강원도에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딱 오다가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UFO를 봤다. 또 제보가 들어오기를 9월 3일부터 4일 그 사이 새벽에 네. 그 경기도의 어느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큰 불덩어리가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탁 내려와서 스치듯이 날아가는 걸 봤다. 이런 제보가 저희 네. 협회로 들어왔어요. 문화일보 네. 기자님이 급하게 좀 저 와서 기자회견하는데 좀 한 말씀 해주셔야겠다. 그러니까 9월 이제 4일 날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게 바로 아까 저 깨 사진을 사진. 찍은 거예요. 깨사진. 네. 그래서 저거 찍으신 기자님이 그날 이제 저게 이제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찍은 사진 중에 이제 저게 하나 걸린 건데 근데 이제 여러 컷을 쭉 찍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저게 제일 잘 찍힌 잘 찍힌 사진이었던 사진이죠. 거야. 그래서 저걸 쓰려고 딱 봤더니 뭔가 저기 얼룩 같은 게 있어서 네.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니까 잘 보니까 이게 뭔가 UFO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당시 조경철 박사님, 아폴로 박사님, 네. 유명하신 분이죠. 조경철 박사님이 야 이거 진짜 UFO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진이 찍힌다는 게 참 신기하다. 놀랍다. 아주 네. 그래서 다음 날 기자회견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뭐 이분이 또 저기 정치학 박사 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인가 뭐 네. 거기 무슨 중요한 집회가 있는 모임이 있는데 거길 나가셔야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아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딱 썼거든요.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근데 한 30분 동안 이거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래서 하여간 그 머리를 이제 서로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네.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답을 해줬죠. 음. 이게 어느 정도 높이고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속도는 그 앞뒤로 이제 찍힌 사진이 있고 그 네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된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렇게 됐고 저 사진 찍혔던 것 같은 날 현역 공군 소령이 아하. 계룡산 근처에서 별똥별 같은 게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별똥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올라가요? 멈추더래요. 별똥벌이 그러니까 떨어져야 보통은 되는데. 중간에 이제 타버리 없어지거나 네. 아예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쓰더래. 쳤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지? 딱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자기 쪽을 향해서 날라오더래요. 어머야. 그때 자기가 한 1km 정도 상공에 있었고 근데 한 중간쯤 한 500m 정도 높이로 쭉 자기 그 육안으로도 날라오더래요. 봤겠네요. 네, 육안으로 보고 자기 밑으로 지나갈 때 이제 아. 딱 봤는데 하늘에서 한 500m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보이죠, 바로. 그러더라고요.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추정하기에 한 직경이 3, 4m 정도 되고 생긴 건 위는 평평하고 이제 이게 뭐 밑은 이제 팽이처럼 네. 뾰족한 그런 비행체고 공군 어떤 그런 무기, 공군 그런 비행기 같은 건 아니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놀란 게 이제 보통은 유선형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또 이게 그냥 팽이처럼 생긴 게 옆으로 해서 그냥 쭉 오. 그분 표현에 의하면 뭐 줄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이야. 쭉 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 이제 계속 훈련을 계속하니까 지형지물 잘 알잖아요. 다 알겠죠. 그분이 다 갖고 왔어. 그쪽에 지도 어. 뭐 무슨 어. 뭐 계산기 네. 갖고 와서 이제 계산을 직접 해주셨어요. 어허. 그래서 딱 보니까 음속의 7배가 넘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잖아요. 예, 음속보다 7배가, 음속이 7배가 빠르다고요? 예, 7배가 넘어.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쪽에 이제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가 네. 어디냐면 이제 그분 원래 출발한 데가 청주거든요. 청주 네네. 비행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처에서 가끔 민원이 온대요. 아. 왜냐하면 음속을 넘어서기만 하면 네. 조금이라도 소닉붐이라고 해서 굉음이 나면서 아. 그 밑에 있는 그 민가에 유리창이 막 깨진대. 음속이 넘어가면. 예. 근데 그렇게 낮은 높이에서 음속이 7배로 지나갔는데 자기도 전혀 못 느꼈고 그 주변에서 민원도 안 들어왔고 신기하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네. 놀랍다. 인간의 삶을 그러면 외계인들이 와서 좀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네.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관찰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그 운영 수준 차이가 나면요. 네. 직접적인 접촉은 엄청난 혼란과 어떤 붕괴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래 이게 문제가 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UFO 비행 접시 뭐 그 얘기가 나온 게 1947년부터니까 네. 그 사이에 별다른 뭐 어떤 네.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한테 엄청난 적대적인 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외계인 사진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흑백 사진인데 이제 네. 미국 장교 두 사람이 잡고 어. 외계인이 좀 작아요 키가 어.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거 맞아요. 진짜다 가짜다 말도 많았어요. 진짜입니까? 나 그거 그래 생겼습니까 외계인?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짜 같고요. 가짜 같다. 근데 그게 설령 뭔가 진짜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게 실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혹시나? 의외로 우리하고 굉장히 닮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설들이 있는데 어떤 가설을 보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우리 은하 안에 그런 문명체가 있어서 지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그 아니냐. 이제 경작지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그럼 너무 슬프다 좀. 근데 네. 그건 이제 가설일 뿐이고 네. 그래도 저도 진짜 본 모습이 궁금해요. 그럼 로스웰 이거는 UFO 좀 거짓말? 로스웰 저것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조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그걸로 UFO가 제일 네. 알려졌어요. 제가 근데 저거는 대중적인 부분이고요. 네. 사실 조 로스웰 사건이 터지던 전후로 미 국방부하고 네. 이제 그 당시 육군에서 이제 항공대가 공군으로 이렇게 분리되던 시기고 아. 그 시기에 FBI, 뭐 CIA 이런 조직이 이제 막
설립이 돼서 이제 그러던 막 제대로 막 하던 시기인데 그때 가장 핫 이슈가 바로 UFO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그냥 애들 얘기처럼 하지만 미국에서 사실은 국가적인 중요 정보,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정보가 바로 1호가 바로 UFO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이게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리고 사실 저 로스웰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저게 일어나던 시기에 사실은 미 공군 내에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아하.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스웰 저거는 대중적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미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로스웰이 사건이 있었을 때 실제로 미 공군의 기지 주변에 UFO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목격되고 뭐 추격했던 사건들도 있고 많이 있었고. 예, 그 독일 나치에서 네. 이 원반 형태의 비행체를 개발을 했었어요. 사진 봤어요. 네, 전쟁이 나치가? 끝나기 직전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 자료를 소련에서 일부 가져가고 미국에서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내부의 그 기밀 문서 해제된 거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소련에서 네. 정찰 위성 같은 예. 건가? 정찰 근데 비행기. 그런 저 비행체를 가장 많이 그 연구 개발했던 데가 피네문데라는 지역인데 당시 그게 소련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개발된 뭔가 비행체일 것이다. 아하. 이런 추정들을 이제 초반에 해요. 하고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개발됐던 그 수준으로는 소련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안 거다. 되는 거구나. 우리도 나름 그걸 갖고 개발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실제 보여지는 그 성능에 전혀 이게 미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외계에서 온다는 아하. 쪽으로 실무자들이 이제 확 기울죠. 바뀌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네. 광활한 우주의 기운이 네. 느껴지는데 가가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갔고 1968년 맞죠? 네. 68년 달참 69년이죠. 1년 늦게 68년도 거의 만들었는데 저 음력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저 음력으로 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양력으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음력으로 동지 섣달쯤에 네. 올렸기 때문에 1969년에 네. 달 착륙을 시킵니다. 아마 케네디가 그런 연설하고 소련이 올리니까 우리는 10년 안에 The Moon 이렇게 약간 케네디의 정치적 네. 술이 발언 때문에 무리하게 그냥 아닌데 네. 스튜디오에서 꾸며낸 거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간 거를 꾸며낸 거다 이런 얘기 아직까지 좀 있잖아요. 음모론이죠. 예. 저도 처음에 딱 하는데 아주 그럴 듯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 그 미국 국기가 뭐 흔들리지가 않았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그림자가 막 안 맞다든지 네. 바람이 분다든지 펄럭이면 안 된다. 펄럭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모론은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데 네네. 그걸 저렇게 깜짝같이 저걸 이렇게 속여서 현재까지 그게 69년도면 지금 얼마예요? 드러나지 않고 이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속일 수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런 기술 수준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69년에 달 착륙을 했다는 자체 그리고 다시 또 살아서 돌아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네. 기적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이모저모 따져보니까 가능합니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살아서 돌아온 게 거의 기적에 가깝지만 네. 그럴 수는 있었겠다. 불가능은 아니었다. 불가는 아닌데 이제 일단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단순해요. 지구와 달과 중간 궤도까지 가고 네. 다시 그쪽에 들어가서 돌다가 네. 내려왔다 다시 또 뜨는데 달이 일단 중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지구 정도의 중력이었다면 아마 다시 쏘아 올릴 에너지가 없겠죠? 지금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추진하기가 어려울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상당히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미국이 초반엔 좀 밀렸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트랜지스터를 장착한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요. IBM에서 그게 그 나사에 그게 납품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직접. 쭉 모여갖고 계산을 이제 맡아갖고 쭉 해서 나중에 취합해서 그걸 갖고 이제 궤도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는데 사람 컴퓨터가 기계 컴퓨터로 바뀌죠. 트랜지스터. 1960년대 이제 중반쯤에서. 컴퓨터. 네, 그래서 이제 개발. 컴퓨터로 그걸 궤도 계산하고 이제 이게 되면서 달까지 갔다 오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와. 형님 아세요? 뭐요? 우리나라가 UFO랑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서울상공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육군이 네. 공군이 네. 대공포를 막 쐈다니까요? 내 몰래 미국에서도 했다고? 없는 일이야 그거는.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막 날렸어. 분위기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하는 척을 했네요. 예. UFO 우주전쟁을 한 거야? 네. 그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나가지고 난리 났다. 지금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대공포를 마구 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도 경비사령부 쐈. 그래서 그 뭐야 탄피에 맞아서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 당시. 그것도 진짜 UFO 맞아요. 또 근데 오발 그게 아닙니까? 그 당시 기술 수준 갖고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든 게 음. 근데 그게 미국의 어떤 그 기밀 해제된 네. 그런 자료에 그게 명기가 돼 있어요. 아 외계인이다. 아니요 외계인이다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뭔가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서 네. 그걸 이제 대공포화를 쐈다. 거기까지 그 관계 기관에서 관련 네. 기관에서 외국 국적의 어떤 화물기가 네. 항로를 잘못 계산해서 잠깐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상공으로 다가 다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죠. 발표를. 네. 이제 뭐. 우리 살아생전에 외계인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끝내 본질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보지는 생각을 못할 해봐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의 나름의 본인들의 그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한테 뭔가 하여간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이 거지. 문명을 건드리진 네, 않는다는 직접적인 아마 접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 그 네. 탐사, 화성 여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돈을 내고 네. 여행을 가 이제 뭐 지구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다. 그럼 가겠느냐 예. 그거죠?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도 안 가요. 잠깐 간다 해야지 이게 좀 아니, 저는 안 이게 가요. 좀 평생을 아니, 품었던 잠깐만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아니 있는 간다 하셔야지 이게 뭐가 네. 맞아요. 가기 싫어도 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안 가겠죠. 가셔요. 그러면 그냥 재미로 한번 간다고 하신 걸 또 한번 찍어놔 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안 가시면 우리가 지금 방송 자체가 지금 그냥 재미로. 저는 저거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달에 잠깐 보내준다. 다시 온다. 가실 거예요? 달은 가죠. 갈 거예요? 달은 당연히 가요. 아니 가실 거예요? 예. 요걸 뒤에 붙여주세요. 가신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이 기뻐하십니다. 화성은 안 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그 붉으죽죽하는 색인데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살라고요? 안 가요.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하늘 저 파랗고 좋아요. 교수님은 그냥 철저하게 내수용인 걸로.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UFO는 뭐다. 이거 뭐 늙게 되게 많은데 네. 뭐 하나를 고르라면 나에게 UFO는 인생 대박이다. 인생 대박이다. 지금 와서는 그래요. 교수님의 꿈은 외계인과 한번 만나는 겁니까? 만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VIP면 뭐 네.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뭐 외계인하고 만났다 어쩌다 계속 네.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뭐 꿈이라든지 뭐 해야 뭐 앞으로 뭐 이쪽 관련된 제가 관심 있어서 뭐 했던 분야 그런 걸 갖고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오늘 동네 스타에서 사실 요 부분이 그러니까요. 포인트였어요. 어떤 또 다큐멘터리, 우주, 과학, 외계인 최전문가시니까 네. 나중에 우리 동네 스타에서 네. 저희가 필요하면 조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출연보다는 자문을 들어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만들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감독님들 있고 여기 뭐 제작사 있고 그냥 만들면 되지 뭐 다 그죠? 아닌가? 싫어요? BTV에서 다 싫어하시네. 방영하면 되지 뭐. 네, 다 싫어하시네. 네. 자, 순수한 우리 UFO 박사님, 우리
맹성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